오늘은 시간이 좀 경과됐습니다만은 한 두 달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작년 말부터 2차 교과 확장을 하면서 기존 기초서예에서 문인화와 서각에 이어서 실용서에 이렇게 새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문인화를 1번을 해서 두째 서각, 세 번째로 실용서예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론일에서 이론적인 배경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실용서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 나갈까 합니다. 사실 실용서예는 지금 사실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아주 생소한 영역이라서 여러분들도 별 관심이나 이해도도 낮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학에서 서예 학과가 왜 망하느냐 하는 그 근본적인 1차적인 이유는 서예과를 졸업해서 취직이 안 된다는 거죠. 서예를 해서 취직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인 어떤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학과를 폐지하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서예를 해서 서예가로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서예를 공부를 해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통 서예를 해서 한글도 있겠지만은 어려운 한자를 옛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서체로 써서 이렇게 전시를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일반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아서 구매가 되고 이렇게 되겠느냐는 거죠. 굉장히 현실로서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좀 무언가 이 서예가 현실의 생활에서 적용이 되고 사용이 되고 그것이 순환이 될 때 서예가가 생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방면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서예가 지금 실종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전통 서예를 강조를 하는 만큼 이 앞으로의 서예 잔존을 위해서 실용서예에 대한 관심을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 이래 생각을 합니다. 자, 실용서예란 제가 간단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당겨서 생각해 볼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그 관광지나 미술관, 박물관에 여러분들 다니시면서 이른바 이야기하는 문화상품 있죠. 또는 뭐 관광 기념품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가면은 사고 싶은 물건들이 있습니까? 잘 없죠. 대체로 지금 우리나라 뭐 이런데 관광지에 가보면은 중국 물건 싼 것이 대부분이고 우리나라 전통 미술을 관련된 참 가지고 싶은 이른바 아트 상품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겠죠? 그 미술 전반만 하더라도 그런데 특히 그 아트 상품이나 관광 기념품 중에서 서예를 이용한 작품은 정말로 눈 닦고 봐도 찾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서예를 하면서 생활을 해 나가는 관점에서 볼 때 작품은 잘 안 팔립니다. 특히 전통 작품을 걸어놓고 그냥 가져가라 해도 가져가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실용서예라는 것은 이 서예를 우리 생활에 직접 적용을 시켜서 사용해 나가고 쓰면서 보급을 해 나가자는 거죠. 그것이 말하자면 일종의 실용서예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그레이드를 높여서 관광 상품으로 적용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서예 상품들을 생활에 쓸 수 있게 하고 조금 더 고급화 시켜서 아트 상품으로 개발함으로 해서 서예에 대한 예술적 관심을 더 유발을 시키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러한 상황에 비해서 중국하고야 간단하게 중국이나 일본을 비교해 볼 수 있겠죠. 특히 중국의 관계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제가 사실 중국에 띄엄띄엄 가는데 한 5년 전에 상해 미술관에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상해 미술관에 가봤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가신 적 있겠죠. 상해 미술관에 가면은 전통적인 작품을 복제를 해서 상당히 고가품으로 매매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 역사적인 대표적인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것을 실제 우리 생활용품에다 적용시킨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질도 상당히 고급질입니다. 모든 거의 생활용품에 서예가 적용이 되어서 상품화 되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학생들 그 학용품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자 있죠. 자 안에다 넣고 열쇠고리, 키홀더 뿐만 아니라 하여튼 굉장히 많은 생활용품, 스카프, 보자기, 가방, 그지요, 지갑, 그리고 우산, 거의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그런 일상적인 물건에 서예가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서 상당히 양질의 상품으로 개발되어져 있는 것을 볼 때 중국이 상당히 우리보다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실용서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을 한번 두기를 바라면서 특히 취미로 하신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또 관심으로 그냥 봐주시겠지만 특히 서예가 좋아서 이 서예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야말로 청년들 있죠. 20, 30대 청년들 전통 서예 공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통 서예가 기초가 되어야 이것이 되기 때문에 전통 서예를 공부를 하면서 서예의 길을 나가서 과연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공부하는 젊은 청년 서예 학도들은 이 강의를 좀 관심 있게 들으셔서 서예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생활과 예술적인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상당히 널리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관심 있게 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실용서예는 시간에는 그 차차 오늘 소개하는 여러 분야를 분야별로 소개를 하면서 조금 더 그 사례와 용례를 소개를 하면서 실용서예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참작하셔서 실용서예에 대한 수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실용서예라는 것은 단어에 어려움은 없죠. 실용서예. 서예를 실용적으로 적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보다도 조금 더 편한 단어를 치면 생활서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활서예. 생활서예는 우리 생활에 쓰이는 물건의 서예를 첨가시켜 보자는 거죠. 가장 우리 손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쓰는 거 스카프라든지 보자기, 손수건 같은 데다가 거기다 글씨나 간단한 문이나 같은 것을 그려서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차를 마실 때 차를 쓰는 다포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포에다가 그림이나 글씨를 써서 쓰는 거죠. 이런 것이 생활서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또 우리 서예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서예 연구 중에는 서예가 적용될 수 있는 게 들어있죠. 문진 같은 데도 그냥 무늬가 없는 문진을 쓰기보다는 거기에다가 글씨를 쓰거나 새겨서 문진을 쓴다든지 북거리 같은데 간단한 글자를 새겨 넣는다든지 어떤 사람은 벼루에다가도 자기 나름대로의 글씨를 새겨 넣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글씨를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생활에 가장 가까운 그런 영역에 붙일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 실용서의 입장에서 약간 더 범위를 약간 더 확장을 시켜 볼 때 우리는 실용서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조금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생활에 쓰이는 중에 조금 더 이 생활서보다는 약간 더 차원이 높고 약간 전문적인 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문패를 한번 새겨보자는 거죠. 개개인 집에 다는 문패를
요새는 문패 따는 사람이 참 드문데 사실 문패 이거 필요한 거거든요. 문패를 한번 해서 새겨보자. 이건 서학적 관점에서의 실용세라고 볼 수 있고 조금 조금 더 확대해서 나무에다가 해서 쪼매난 간판을 하나 달아보자. 이건 서학적 차원에서 실용서예라고도 또 할 수가 있겠죠. 이 외에도 우리 생활 속에서는 실용서예와 생활서예를 구분 짓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아주 그 간단한 것은 생활서예를 하고 조금 더 약간 더 전문적인 것을 실용서예라고 해서 이야기를 단어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실용서예라는 단어에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고차원적으로 이야기할 때 실용서예라는 단어를 떠나서 응용서예라고 이렇게 개념이 있습니다. 이 응용서예라는 개념은 사실 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제가 실용서에 관련된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제일 시험적으로 내놓은 단어입니다. 일상적으로 이야기되어 왔던 실용서에 대해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실용서를 영역을 응용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좀 특수한 실용서를 용례를 제시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용서라는 개념을 그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이 응용서란 어떤 것인가, 어떤 범위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응용서에는 조금 좀 사업적인 관점으로 조금 특수한 기술이 플러스되는 이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확대되면 산업이 될 수 있겠지만은 아직 서예를 산업적으로 적용한다기까지는 아직 접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은 실용서에서 좀 사업적인 그런 관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서예를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용서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 생활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 서예가 적용이 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떠한 용례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앞으로 세부적으로 열거를 하겠지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실용서예 전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통서예가 기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서예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전통서예가 안 되어 있으면 응용서예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통서예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기술이 붙는 거거든요. 과학이 붙는 겁니다. 과학이 붙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충실히 하셔야 된다는 전제에서 합니다. 그래서 전통서예는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일반 우리가 거기 쓰는 한자 서예와 한글 서예가 있죠. 전통 기본 서예입니다. 그죠? 요게 있고 문이나 영역이 있고 정각이 있고 서각이 있죠. 요 전통서예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열거될 여러 가지 이 실용서예의 특수 분야는 이러한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결부가 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 서예와 서각이 연결된다든지 서예와 문인화가 연결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고 여기에 기술과학이 여러 가지 기술과학 또는 디자인 이런 영역이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시던 전통 서예에 대한 것은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서 조금씩 이 실용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연습을 보완을 해 나가는 거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용서에 대한 전반적인 실례를 들어가는 그 전에 알아두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은 비교적 영역이 비교적 넓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면 조금 끊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그 세부적인 응용서의 범주와 용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